오늘은 분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교하고 분별하고는 직접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교는 뭐 무아, 자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뭐 분별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웬일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별은 선불교에서 이 선종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째서 이제 선종에서의 교리 있지만 그 불교 일반의 교리하고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이 분별에 관해서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 선종의 선종의 이제 이렇게 일조가 이제 달마대사죠. 달마대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이렇게 그다음에 팔을 끊어서 이렇게 저기 받치면서 이렇게 이 범민을 얻고 범민을 끊고 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이렇게 해가 대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조가 승찬이라는 스님이지요. 그 승찬이라는 스님이 이제 신신명이라는 책에서 지극한 지도문안 유혐간택 뭐 단막증의 통현명백이라고 이렇게 한자말로 이렇게 얘기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쓰신 게 있습니다. 뜻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이렇게 가려 선택함을 꺼려할 뿐이다. 오직 애증을 떠나면은 모든 사태가 통현명백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은 이제 선종 그 많은 스님들 선종의 선승들은 대단히 이렇게 이 말씀들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잘한다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적확한 얘기를 그냥 팍팍 찌르듯이 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이제 우주적 스케일의 농담 이런 것들 이 우주적 스케일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이 이제 조주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그냥 속된 말로 말빨이 좋아서 이 구순피선이라고 이렇게 입술을 뜻하는 말이죠. 구순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이렇게 유머 감각을 가진 스님인데 이 조주 스님이 이제 이 3조 승찬 스님의 이 신신명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그러니까 이 가려 선택함을 꺼려하면 된다. 분별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자주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으로 기억한다는 벽암록에 보면은 벽암록 제일 첫 번째에 이제 달마대사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조주 스님의 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이 벽암록이 100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나온다. 달마대사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란 뜻입니다. 그런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저건 사람의 목소리야 이렇게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끽끽빽빽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저거는 무슨 동물의 목소리도 아니고 저건 쥐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잖아요.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바이올린 소리구나, 이건 해금 소리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음악이구나, 이건 소음이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통 분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분별하는 활동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밥 먹으려고만 해도 이게 먹을 음식인지 아니 밥인지 반찬인지 음식인지 음식이 아닌지 이게 쓰레기로 가야 될 건지 음식물 쓰레기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다 이 분류하고 하는 활동 전체가 다 분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사실 이제 그런 것 어떤 이게 무언가 이건 뭐지 식별하는 활동, 구별하는 활동 모두를 이렇게 분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선종에서 특히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부처도 따로 찾을 거 없고 일상생활에서 이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구별, 식별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라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 분별이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이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구별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사실 이 구별하고 식별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거는 이쪽 음식물의 범주, 이쪽에는 쓰레기의 범주에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딱 그거까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하면 버릴 것, 더러운 것, 음식물 하면 먹을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거기 달라붙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면은 이거는 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밥 같은 책 그러면 아주 소중한 책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냐 쓰레기냐를 평면적으로 분류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분류를 할 때 좋은 거 나쁜 거의 개념들이 거기 어떤 판단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버릴 거고 나쁜 거고 더러운 거. 음식물은 그렇지 않은 거. 선, 악, 호, 오 이런 판단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똥이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은 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느새 하면서 이렇게 부지 중에 이제 그 인상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똥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특정하게 생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여러분은 그것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더러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거기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떠오를 때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상, 이 재현, 이런 말인데 재현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고 출석하고 보여주는 건데 리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다 뭐가 하나 리는 다시라는 뜻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시 붙은 게 나타나는 거, 같이 붙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똥이 그런 겁니다. 똥을 그냥 사물로만 그냥 쿨하게 사물로 표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똥은 그냥 그 하나의 사물로서 프레젠테이션인 건데 거기에 하게 만드는 어떤 냄새 혹은 더러운 이미지들이 달라붙어서 할 때 그것은 그 똥이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리프리젠트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에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한국 분들은 이렇게 고수 넣는 음식들 불편해 하시는데 이 고수 냄새 딱 맡으면 이거 고수잖아라고 식별을 하지만 식별하는 순간 뭐야 이거 역하잖아 먹을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게 달라붙어서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 그럼 난 싫어 라고 하는 이런 혹은 난 좋아 이 싫어 좋아가 따라다니는 거지요. 혹은 이제 시체들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분이어서 그 옆에 병 간호를 하던 분이라도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된 순간 우리는 그 시체를 대할 때 두려움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죽은 시체가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시체함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그냥 이 신체가 숨쉬지 않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전환된 것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사물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물을 볼 때랑 시체를 볼 때는 아주 다르지요. 그게 분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두려움이 달라붙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물을 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오 좋고 싫음 혹은 이제 그 애증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특정한 감정 같은 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물의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원래 모든 사물에 이런 게 달라붙지는 않죠.
그래서 어린 애들 보면은 똥을 더럽다고, 애기들 보면 똥을 더럽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지금 키워보셔서 다시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똥 갖고 퍼 바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텐데 얘들은 한다고. 얘들은 왜 그런가? 더럽다는 표상, 더럽다는 생각, 그런 게 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점에서 더러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분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짓궂어 보이는 실험을 했답니다. 이 초콜릿으로 이 똥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서는 초콜릿입니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못 먹더랍니다. 근데 꼬마들, 애기들 갖다 주니까 잘 먹더랍니다. 이게 그 차이인 겁니다. 사실은 그건 초콜릿인 겁니다. 근데 똥 모양으로 만드니까 아니 이건 똥인데 다 초콜릿인 걸 알아도 먹기가 찝찝하게 만드는 거리감, 불편함 이런 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때 오해하게 만들지요. 이건 초콜릿이야 라고 생각하게, 이게 맞는 건데 알면서도 초콜릿이지만 하면서 꺼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못하지요. 올바른 식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달라붙으면은 이제 그 달라붙어 있는 그 2차적인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2차적인 게 먼저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서 식별하기 전에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올바른 식별이 불가능해지겠지요. 정확한 식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어 조화가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 내지는 선판단, 그러니까 판단 이전에 이미 달라붙은 것들에 의해서 선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심히 보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그건 이거잖아 라고 이렇게 비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가 그래서 이번에 성적을 굉장히 이렇게 시험을 하나 못 봤다. 왜 그랬는가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성적에 굉장히 애착이 많고 공부를 잘해야 돼라는 분별심이 강한 분이라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애가 잘하던 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들어보게 되지 못하고 네가 하면서 이렇게 비난의 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걔가 그렇게 시험을 망친 이유를 듣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요새는 뭐 이렇게 이런 부모님들 많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애착이 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강하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야기가 어려운 일들이 흔히 벌어지게 되고, 이제 이게 자식으로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비난부터 하면은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은 미움의 감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이 관계를 망쳐버리는 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성적을 걱정하는 것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좋은 의도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딱 게재돼 가지고서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은 불행한 사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똥이니 뭐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말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이런 얘기는 이렇게 듣지 말라 그래도 귀 기울여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이것 좀 들어줘라고 해도 알았어 듣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흘려버리게 되죠. 이미 선판단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거잖아라고 하는 이 분별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안 들립니다, 얘기가. 혹은 그 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맞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뭐 예술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음악을 즐기시는지 모르겠는데 락 음악을 혹시 이렇게 락 음악 즐겨 드시는 분 있나요? 메탈 음악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도 이거 하면 그 시끄럽지. 그러니까 일단 시끄럽다라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락 음악은 다 시끄러워라고 하면서 그래서 듣기 싫어 안 들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줄 몰라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시끄럽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타 치는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이 소리를 이렇게 디스토션을 건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소리로 이렇게 이 음파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소음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심지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음악적인 이유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실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음악이 어떤지는 들어볼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시끄러운 음악들은 내 인생과는 아예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들을 때마다 저거 소음이지라고밖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근데 20세기 현대 음악에서는 사실은 그 소음이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음악의 소재다라고 이런 식으로 쭉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20세기 음악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별심 때문에. 클래식 음악 듣는 분들도 뭐 많지만 클래식 음악 듣는 분들도 대부분 그 음악 들을 때 이제 말러라든지 누군지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후기 낭만주의에 속하는 이런 분들 음악까지는 많이 듣는데 쇤베르크 이후에 아주 현대 음악은 잘 안 듣습니다. 아주 그거 이상한 소리 나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악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음악도 있습니다. 이 1960년대 나온 음악들 보면은 현대 음악인데 아주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나름 이렇게 흥미로운 음악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는 시끄러워라고 하는 분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안 듣게 되니까 그런 음악이 있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는 베토벤, 브람스 뭐 물론 좋은 음악이지만 그 21세기가 됐는데 음악은 여전히 19세기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그 분별심에 만든 벽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정치인들 이렇게 이 아이들 애들의 그 투표권 몇 살로 낮추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잘 안 주려고 하는 중요한 논리적인 이유가 그런 거죠.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뭘 알아?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뭘 알아라고 이거 정말 유심히 보면은 요새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이 똑똑한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야 우리는 대학 때도 못했던 이런 생각들을 요새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애들이 뭘 알아?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미숙하다라는 그런 분별심이 딱 애들 하면 미숙함 아직 덜 떨어졌어라고 하는 게 딱 거기 분별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애들 얘기 안 듣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애들이죠. 자기들 배울 건데. 근데 교육 정책 만들 때 애들 데리고 공청회 하는 거 보셨어요? 애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전부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애들 입장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당사자, 중요 당사자인데 니들이 뭘 알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대신 알려주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 건데 그것도 다 그런 분별심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죠. 애들이 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우고 싶은지를 좀 넓게 들어보고 애들이 말할 기회를 자꾸 주고 그렇게 말할 기회가 많아지면 애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할 거고 더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할 기회가 없으면 말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생각에서 멀리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기회가 생기면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도 우리 지혜라는 것들에 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 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이제 그런 것도 분별심이 맞은 벽 같은 건데